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 취준생 알아야 될 팁들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막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체 지금 어느 선까지 지금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왜냐면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막에 혼자 떨어진 기분?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 리액션도 좀 해주세요.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 라이브 듣는 친구들, 뭐 취준생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 취준할 때 뭘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제가 좀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업 지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죠. 채용 공고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 혹은 재학 학교를 제가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뭐 취업 부서에서 팀장을 하고 있지만 대학 학교에 이제 이렇게 공고를 개별적으로 더 이렇게 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학교가 좀 타겟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학 학교에 뜬 공고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취업 포털 요즘에 굉장히 많죠. 사람인도 있고 인크루트도 있고 자코리아도 있고 요즘에 캐치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 정도는 보셔야 돼요. 요즘은 캐치도 잘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소설닷컴. 예, 자소설닷컴은 지금 모든 취준생이 보고 있죠. 그래서 자소설닷컴까지 좀 들어가세요. 다만 자소설닷컴 이제 채팅방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거기 정보 믿지 마시고 이상한 얘기 많아요. 아무튼 요 세 개 정도는 채용 공고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원 직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가 결정된 친구들은 그냥 그 결정된 직무와 가장 유사한 직무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지원 직무 결정할 때도 이제 제일 잘못된 케이스들이 TO 따지는 친구들이에요. 특히나 문과 친구들. 아, 혹시 영업이 많이 뽑으니까 뭐 인사나 재무는 뭐 한두 명이라니까 영업은 그래도 10자리, 두 자릿수 뽑지 않을까 하고선 쓰고 떨어져요. 늘 그 생각을 똑같이 하거든요. 결국엔 실질 경쟁률은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엔 내가 준비한 직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을 딱 봤을 때 에피소드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 내 스토리가 있는 것들, 연결고리가 있는 직무를 썼을 때 여러분의 합격 확률은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최종 면접까지 가면 다 똑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비슷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TO 따지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명이 되더라도 내가 되는 게임으로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진로 설정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좀 준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완전 끊겨서 제가 일하는 학교만 봐도 4학년 돼서야 이제 직무 결정하고 이러면 너무 늦죠. 뭐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빨리 직무 결정하고 연결고리 있는 걸 찾아내서 지원 활동합시다. 오늘 아마 사연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지원 직무 결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직무가 무엇 하는 건지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자소서 쓰기 위해서 아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정보. 왜요?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하는 글이긴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조직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뭔지를 알아야 나랑 매칭시켜서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원하는 사람과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그 직무, 그 기업의 직무에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는 결국엔 현직자 정보, 뉴스, 그리고 나트, CEO 메시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나와 가장 연결고리가 센 것들 포인트 잡아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제 역량의 6가지 요소 있죠. 지식 기술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중에 여러분들의 소재를 선택을 해서 개요를 먼저 짜고요. 그러니까 문항에 배치할 그 소재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너무 제가 이제 요즘에도 첨삭을 오늘도 지금 찾아온 친구가 있어 했는데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자꾸 꾸며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일단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초안을 잡읍시다. 그럼 굉장히 좀 쉽겠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면접에서 뭐라고 생각하죠? 아, 제가 삼성에 지원한 이유는 빵빵빵빵빵빵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삼성에서 최근 이런 상황인데 분석이 들어가야죠. 지원 동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기여할 수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소서.
생각보다. 자꾸 무슨 소제목 이런 소제목은 나중에 처리하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자소서 일단 쓰시고 이제 탈고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장기술들 있죠. 두괄식이라든지 소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화시키고 수치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느냐? 왜냐면 공고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도 지금 80개 업체가 들어와요. 기업이. 그래서 4일 동안. 그러면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으니까 카드 수를 늘리는 전략은 필요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한번 요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리액션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왜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어요. 예, 요번 그 시즌 친구들은. 네, 지난 시즌까지는 막 농담도 하고 이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20명이 넘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게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해라. 왜죠? 어떤 거는 되게 주식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테마주가 있는가 하면 우량주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갑자기 급등하진 않지만 서서하게 올라가는 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들도 있죠. 가치주.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적절히 믹스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제 뭐 정석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투자를 할 때? 바로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취업이라는 것도 어떻죠? 위험이 존재합니다. 내가 여기 붙을지 안 붙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뭘 한다? 기업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런 게 지원할 그런 회사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B2B 산업군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흔히들 요즘에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냥 커뮤니티에 많이 뜨는 기업들만 알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SK 계열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SK 계열사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재만 알아요. 내가 직접 써본 것들만 아는 거죠. 소비재. 그래서 B2C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큰 돈을 만지는 영역들, 뭐 매출이 어마어마한 데들은 대부분 B2B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기업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볼 베어링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베어링. 베어링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기계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볼 베어링 회사 중에 전 세계 1위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셰플러라는 회사예요. 셰플러 코리아라고 외국계 회사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 두 번째가 대원강업이라고 현대차 계열입니다. 모르시죠? 대원강업. 강판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강판. 강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그 이제 철로 만든 강판. 이런 회사들은 안 쓰는 거죠. 얼마 전에 떴던 세아 특수강.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죠. 여러분들 잘 몰라. B2B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져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져요. 좋은 기업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숨겨진 알짜 중견이나 스타트업도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세방그룹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일진그룹이라든지 경동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이런 중견그룹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OCI 그룹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데도 잘 눈여겨보시고 요즘 약간 좀 좋지는 않지만 스타트업 쪽도 여전히 신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뭐 학벌이 좀 많이 좋지 않거나 학점이 좋지 않거나 이런 이제 정량적 스펙으로 보이는 것들을 스타트업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제 열정이나 아니면은 그 커리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태도랑. 그래서 스타트업도 같이 좀 봐주세요. 왜냐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주는 문화도 굉장히 수평적이고 좋은 스타트업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장기적인 커리어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직장 물론 중요해요. 옛날에는 진짜 첫 번째 직장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직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직장을 천년만년 다니는 친구들은 저처럼 교직원 말고는 별로 없어요. 교직원도 요즘 퇴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면 일단 지원하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믹싱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기업 지원 포트폴리오 좀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A군은 좀 이제 플랜 A죠. 기업군으로 좀 묶어보면 A는 내가 아는 데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대기업 메인 계열사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좀 메인 타겟으로 잡고요. 플랜 B는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대기업 비메인 계열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진짜
막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처음 듣는 데도 있어. 그래서 대기업 비메인 계열도 보시고 중견 메인 계열사 그리고 직무가 맞는 그런 내가 잘 모르는 회사들 B2B 기업들 이런 들 B군으로 두고요. C군은 내가 모르는데 직무는 맞고 처음 듣는데 이런 데도 좀 봐야 돼요. 자, 근데 A, B, C를 나눴는데 그럼 팀장님 A, B, C 전부 다 그렇게 내가 진짜 올인을 해서 자소서 써야 되나요? 지원서 써야 되나요? 아니요. A군은 정말 열과성을 다하십시오. 정말 열과성을 다하시고 B군은 이제 그거보다 열과성을 덜 해야지. 시간 투입을 덜 하고 일단 카드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C군은 복붙. 그냥 복붙 수준으로 가세요. 그래서 A는 정보 수집도 진짜 제대로 하시고 B군은 그냥 대충 하고 C군은 진짜 복붙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열과성을 포트폴리오에 맞게 좀 구분해서 지원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도서를 보는 기업이 있는데 또 안 보는 기업이 있어요. 그냥 이력서 보고 혹은 엑셀 컷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량 스피로 돌리는 회사도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땐 뭘 한다? 기업 바이 기업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카드를 많이 만들어내면 서류가 붙는 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랑 핏한 데가 만나면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일단 이제 플랜 A는 타겟 공기업 중심으로 이제 그 지원 활동을 하시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금융 공기업으로 타겟을 잡는 친구들은 A 매치다. 뭐 이런 류가 있죠. 그리고 B군은 B 매치 공기업. 그리고 C군은 어디로 간다? 만약에 이 금융 공기업을 썼던 친구가 이건 예시예요. 만약에 가치관 자체가 안정성에 있고 워라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메인으로 잡았다면 교직원, 병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 방송국. 지금 MBC 떴더라고요. 방송 경영 쪽 뽑습니다. 문과 친구들. 이공계 친구들도 뽑아요. 방송 기술 쪽. 그래서 방송국도 이제 옵션에 넣는 거죠.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감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활동할 땐 카드는 많이 만들수록 확실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근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열과성 몇 시간을 컷으로 할 거 이건 그냥 대충 복붙해서 낼 것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좀 지원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략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사연 받아서 상담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전환형 인턴십 비중이 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만 노리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정규직 플러스 전환형 인턴십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거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커리어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뭐, 이공대는 좀 덜한데, 문과 친구들은 지금 인턴십이 없으면 거의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체험형 인턴십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시즌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거죠, 전략을. 자, 그러려면 이제 멘탈 잡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좀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늘 제가 우리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잡고 운동 정기적으로 하고 좀 이제 기계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란 게 거부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취업을 할 때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인적성이든 AI든 기계가 나를 떨어뜨리는 뭐 진짜 별의별 거절을 다 당하거든요. 여러분들 연인이랑 한 번이라도 헤어지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런 치중 상황에서는 매일 이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아셨죠? 자, 다음에 B2B 영업이랑 B2C 영업이 다르듯이 좀 핀포인트로 나의 과거랑 되게 매칭되는 회사를 찾아내서 좀 지원하면 직무든 기업이든 산업이든 특히나 이공대 친구들은 산업군을 좀 봐야 돼요. 성공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본인을 이제 바라봤을 때 이건 이제 요즘에는 또 너무 기죽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스펙을 잔뜩 만들어 놓고 누군가 또 비교하는 거죠. 쟤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아서 난 준비를 더 해야 돼요. 이것도 과한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무조건 뭐 요번에 합격할래요. 이것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본인의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진짜 내가 지금 역량이 없다. 흔히 얘기하는 직무 역량이 하나도 없다. 뭐 인턴도 없고 영어도 없고 뭐 지금 지식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직무 연관된 활동이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지원서 써봤자 100점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역량을 쌓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잘못 이렇게 인터넷 조언 얻으면은
자소서에서 뭐 이렇게 쓰면 합격 뭐 이런 영상 보고선 현혹돼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 말씀드렸습니다.